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 안 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항상 큰 다짐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치킨, 족발, 삼겹살, 떡볶이, 햄버거 등등 맛있는 음식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완벽한 다이어트를 생각할수록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럴수록 다이어트는 더 힘들고 멀어졌어요. 건강하게 식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먹어야 다이어트가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오늘은 내장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묵은 내장지방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열정이 가득할 때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열정이 사그라지면서 금방 포기하고 치킨과 돈가스를 먹으면서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살을 뺄 때 어떤 식단과 운동을 해야 할지 안다면 열정이 식더라도 더 쉽게 행동을 지속할 수 있을 거예요.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단과 운동이 중요한데요. 내장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만한 5가지 식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식단. 지중해식 식단. 과일, 채소, 통곡물, 올리브유, 생선, 견과류, 콩류 등을 중심으로 한 식단입니다. 항염증에 효과가 있고 심혈관 건강에 좋으며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고섬유질 식단.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등을 포함한 식단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는데요.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 내장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단백질 섭취 증가. 살코기,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등을 포함한 식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대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제 탄수화물 제한. 설탕, 흰빵, 흰쌀 등의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대신 통곡물, 귀리, 키노아 등을 먹어줍니다.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내장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설탕 및 가공식품 제한. 탄산음료, 과자, 가공식품 등을 줄여주고 과일, 채소, 살코기 같은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입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은 내장지방으로 쉽게 저장됩니다. 가공되지 않는 자연식품을 먹는다면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2. 운동.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높이고 칼로리를 소모하여 내장지방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추천하는 유산소 운동은 5가지입니다. 걷기.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달리기. 주당 3에서 4회 30분씩 달리기. 자전거 타기. 주당 3에서 4회 45분씩 자전거 타기. 수영. 주당 2에서 3회 30에서 45분씩 수영하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20에서 30분 동안 고강도 운동과 휴식을 번갈아 수행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꾸준히 운동한다면 조금씩 내장지방이 사라질 겁니다. 이제 비만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에요. 22년도 국가 통계 포털 비만 유병률 추이를 보시면 19세 이상은 37.2%가 비만, 30세 이상에서는 39%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19세에서 29세는 31.1%가 비만이고 30세 이상부터는 35%에서 40%가 비만입니다. 또한 이 나라지표 비만 유병률 추이 그래프와 통계표를 보시면 남성들의 비만율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3명 중 1명이 비만일 정도로 매년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가지 방법을 통해 비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허리둘레 재보기. 복부비만은 허리둘레가 정상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허리둘레를 쟀을 때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입니다. 2. BMI 계산하기. BMI로 비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BMI 25가 넘어갈 때 비만이라고 말하는데요. BMI는 비만의 정도를 알아보는 계산법입니다. BMI 18.5에서 23은 정상, BMI 23에서 25는 과체중, BMI 25에서 30은 비만, BMI 30 이상은 고도비만입니다. 고정 댓글에 BMI와 인바디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무료 엑셀 파일을 남겨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하세요. 복부비만.
복부 비만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피하지방. 복부에 살이 잡히는 지방이 피하지방인데요. 피부 바로 밑에 쌓이는 지방입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빼기 어려운 지방이라서 천천히 살이 빠집니다. 2. 내장지방. 복부에 살이 잡히지 않는 지방이 내장지방인데요. 배 주변에 쌓이는 지방입니다. 이 내장지방으로 배가 툭 튀어나오는데요. 허리 둘레는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쉽고 빠르게 빠지는 지방이라서 빠르게 살이 빠집니다. 만약 누군가 단기간 살을 뺐다면 내장지방이 빠진 겁니다. 3. 이소성지방. 제3의 지방이라고 불리는데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쌓일 수 없을 정도로 저장되면 지방으로 쌓이기 힘든 부위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면 심장, 간 등 장기 주변 근육 등에 쌓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를 합쳐 체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이 많이 쌓이면 독이 되지만 지방이 적당할 때는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지방의 역할. 지방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1. 에너지 저장. 체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1g의 지방은 9칼로리의 에너지를 제공하는데요. 이는 1g당 약 4칼로리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2보. 지방은 심장, 간,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를 외부로부터 보호합니다. 피하지방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체온 유지. 지방은 단열재 역할을 하는데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추운 환경에서는 지방층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겉모습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업과 연봉이 달라지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겉모습에는 옷뿐만이 아니라 비만도 포함되는데요. 뱃살이 튀어나오면 스스로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감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 내장지방이 쌓이면 정말 위험해요. 비만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들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망 원인에는 뇌졸중, 심장질환, 암, 당뇨병 등등이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대사증후군. 내장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복부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2. 심혈관 질환. 내장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요. 혈관 내 염증을 만들고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등이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염증 반응. 세포는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체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암, 관절염 같은 다양한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4. 지방간. 내장지방이 많으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간경변, 간암 등의 심각한 간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호르몬 분비 변화. 내장지방은 렙틴, 인슐린 등 여러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는데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단순히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대사 건강 문제와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살을 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몸이 불어나기만 했거든요. 83kg 정도 살이 찌니 문제들이 생겼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잘 때 숨이 안 쉬어져서 깰 정도로 살이 많이 찌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씩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유튜브가 유행하기 4에서 5년 전이라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도 없었어요. 책을 읽고 정리해서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었죠.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이게 맞나? 매번 확신 없이 의심만 했어요. 저는 2년 동안 28kg를 뺐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다이어트를 할 때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신다면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살 빼기 정말 쉬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묵은 내장 지방 빠르게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내가 먹을 음식 사진을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먹는지를 기록하실 수 있다면 식단을 더 쉽게 바꿔서 내장 지방을 빼기 더 쉬워질 겁니다. 앞으로도 다이어트와 운동 영상들을 올릴 겁니다. 다이어트와 운동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무료 엑셀 파일을 받고 싶거나 혼자서 다이어트하기 어려워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클릭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